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봉담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2022년 기준 현역 노트북 사양 알아보기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당근마켓에서 노트북,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고 또는 판매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노트북은 아직 쓸모가 있고 어떤 노트북은 쓸모가 없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구분의 기준을 현역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필수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PU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세 번째는 SSD, 네 번째는 그래픽, 다섯 번째는 유선랜, 여섯 번째는 무선랜, 일곱 번째는 USB입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유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이 있고요, 중급이 있고 게임용이 있는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코어 i 시리즈 1세대 이상이면 현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이상에서 인터넷, 문서 작업, 유튜브 시청, 기타 등등 웬만한 거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용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에 맞는 권장 사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게임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권장 사양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 이상으로 중고를 구매하시든 새 제품을 구매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는 대체적으로 4기가 이상이면 현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U가 듀얼 코어거나 그러면 4기가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코어 i5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기가 이상이면 현역으로 볼 수 있고요. 게임용은 아까 CPU랑 똑같습니다. 게임 권장 사양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기가 정도로 세팅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운영체제를 설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장장치는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설치되는 저장장치가 어떤 거냐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기준으로는 무조건 SSD여야 합니다. SSD. 예전에 쓰던 거는 HDD라 그래서 일반 하드디스크였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하이브리드 HDD였고요. 그 다음이 SSD인데 SSD 이상 쓰셔야 컴퓨터가 빠르게 작동하고 현역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속도나 전력 소모, 회전 소음, 충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판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복구하는 기준으로 보면 의외로 SSD보다 일반 HDD가 복구율이 높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픽도 CPU나 메모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용은 외장 그래픽이 굳이 필요 없고요. 게임용이나 3D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이 필요하고, 그 구동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마다 권장 사양이 있는데 그 이상의 그래픽 이상의 노트북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올 세 가지 기준이 가장 현역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선랜 카드입니다. 유선랜 카드는 노트북 자체에 붙어있는 랜 카드인데요. 이 유선랜이 기가비트를 지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현역의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장착돼서 나오는 유선랜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보드가 제조될 당시에 통신 속도를 기준으로 아니면 통신 규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유선랜 카드를 보면
이 노트북이 연식이나 언제 나왔는지를 추정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통신 속도는 1기가입니다. 1기가. 1기가이기 때문에 그 기가비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선랜이 기가비트를 지원하느냐 아니냐 라는 것을 통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죠. 왜냐면 유선랜이 1기가를 지원을 해주는데 노트북이 100메가 밖에 만약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빠른 속도의 통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또는 5분의 1의 속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겠죠. 그러면 시간 낭비겠죠. 그럴 때 노트북을 바꾸셔야겠죠. 물론 이제 만약에 뭐 100메가 밖에 지원 안 하는 걸 갖고 있는데 나는 돈을 아끼려고 그걸 쓰시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USB 기가비트 지원하는 유선랜을 구매하셔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무선랜인데요. 무선랜은 이제 노트북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유선랜과 컴퓨터의 차이, 노트북과 컴퓨터의 차이는 놓고 쓰느냐 아니면 들고 쓰느냐의 차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전원을 놓고 한 곳에서 쓰면 컴퓨터고 배터리만으로 쓸 수 있으면 노트북입니다. 즉 노트북은 컴퓨터와 다르게 이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군데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회의실을 가서 쓰기도 하고 카페에 가서 쓰기도 하고 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꽃은 컴퓨터와 다르게 무선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선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 랜 카드를 이용해서 무선 주파수를 잡아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선랜은 노트북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선랜 또한 대부분 이제 뭐 사타 포트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이 무선랜이 장착될 당시에 좀 저렴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 당시 통신 규격이 아닌 저렴한 랜 카드가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당시에 통신 규격을 기준으로 무선랜들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무선랜만 보면 똑같이 유선랜처럼 이 노트북에 나온 시기나 시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선랜은 되도록이면 802.11 N이나 AC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현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것은 AX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AX는 최대 속도가 이제 4기가라고 해요. 4기가. 그러니까 엄청 빠르겠죠. 그만큼 이제 통신도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보면 노트북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거를 대부분 관심 있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나왔던 게 이제 80211B 11메가 지원하고 2.4 주파수를 지원했던 제품이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80211G입니다. 54메가를 지원하고 2.4. 물론 A 방식도 있었어요. 80211A. 그 다음에 나온 게 80211N입니다. 네, N은 최대 속도가 150, 300. 그 다음 주파수는 2.45. 요 N은 이 제품을 사시기 전에 2.4를 지원하는지 5기가를 지원하는지 정확하게 다 판단하시고 둘 다 지원하는 게 가장 좋고 이걸 판단하시고 사셔야 돼요. 무조건 N이라고 해서 5기가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 AC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썼던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최대 속도가 1.3기가빗까지 나오고 2.4랑 5G를 이제 거의 얘는 이 두 개를 동시 지원합니다. AC 같은 경우엔 욕 같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랜카드를 잘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유기에서 2.4랑 5기가 두 개를 동시에 쏘는데요. 간혹 가다가 2.4만 쏘는, 옛날에 나왔던 건 2.4만 쏘는 게 있고 또 5기가만 쏘는 게 있어요. 이 5기가를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 관공서 같은 데 가시면 의외로 2.4를 지원하지 않고 5기가만 지원하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데는 저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였나? 네, 거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면 무선이 다 5기가만 지원합니다. 2.4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2.4밖에 지원하지 않으면 무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재밌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속도랑 주파수 요 두 개를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1.4기가 전송 속도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엄청 빠르죠. 네. 그래서 기가빗, 지금 통신 속도인 기가비트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현역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USB 3.0을 지원하냐 안 하냐입니다. USB 3.0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어 시리즈로 보면 2세대에서 3세대 중반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세대 초창기에 나온 애들은 USB 2.0이었고요. USB 2세대 중반 이후에 USB 3.0이 장착된 노트북들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USB-C 타입이라고 나오죠. 핸드폰도 같이 지원하는 USB-C 타입. 예, 그 이제 당연히 속도 차이가 있고요. 그 USB 이제 2.0과 3.0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속도예요. 속도. 2.0까지 지원하지 않는 노트북들은 예를 들어서 외장하드나 USB를 쓰실 때 상당히 느립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현역이라 볼 수 없고요. 꼭 USB 3.0을 지원해야지만 현재 쓰기에 속도적인 면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현역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CPU 메모리, SSD, 그래픽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보다 USB 3.0 이상, 무선랜 8021N 이상, 유선랜 기가비트 지원 이상, 이렇게 요 세 개의 기준이 현역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없다라고 하면 USB 장치를 사서 이 기능들을 하게 함으로써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어려운 이런 영상은 아니었고요. 이 기준으로 당근마켓에서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현역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싸게 나왔지만 현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네, 요런 조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봉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